산소 결핍이 왜 암의 원인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세포까지 이제 구석구석 전달되게 되죠. 그 이후에 에너지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산소입니다. 음식 속에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걸 무산소 대사라고 합니다. 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을 피웠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잘 붙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연기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몸속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무산소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피로물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탄산가스 이러한 노폐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 중에 바로 하나가 암인 겁니다. 그렇군요. 유튜브를 키면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봐요. 그냥 생활 자체, 관심사 자체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정말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 자, 그런데 다이어터 여러분, 오늘 내가 몇 칼로리 먹었지? 막 이렇게 계산은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요거 계산은 안 하실걸요? 오늘 산소를 내가 얼마나 마셨나? 요거는 계산 안 하셨죠? 그쵸?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산소라는 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는 그런 호흡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좀 코가 잘 막히는 분들 있잖아요. 비염 있거나 알레르기 많이 생기는 계절이거나 미세먼지 있거나 이러면은 코가 부어 있거나 약간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살 빼기가 남들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실에서도 불을 붙이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포에서도 우리가 먹은 당분 이런 것들을 태워서 쓰려면 산소가 꼭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먹는 거에 비해서 들이마시는 산소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대로 산화작용, 태우는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젖산이 쌓이고 염증 물질이 더 쌓이고 몸은 계속 살찐 상태로 있는 데다가 만성 염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는 동안 살 빠진다. 이 말 들어보셨죠? 자는 동안 정말 살이 빠져요. 8시간 자는 동안에 숨만 제대로 쉬어도 체중 감소의 33%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는 우리가 보통 가만히 앉아있죠. 고개 숙이고 모니터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숨 잘 안 쉬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일하다가 뭐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숨을 더 크게 쉬어서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산소를 많이 마시고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으면 그거대로 바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체지방 10kg이 산화되기 위해서는 산소 29kg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산화를 거치게 되면 이산화탄소 28kg과 물 11kg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숨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你们知道如果我们身体缺氧会引起头痛、呕吐、呼吸困难、眩晕、疲劳、消化不良、脑中风、心脏病、哮喘等严重疾病吗？大家好，我是薛老师。大家有没有去电影院就会吐的朋友？我20多岁起冬天去电影院的话就会吐。起初以为是身体不是没当回事，但第2年去电影院时又吐了。经过几次试错法之后，我发现了原因，就是我吐的时候，电影院的暖气总是开得很足，封闭空间里人又多，还开了暖气，导致大脑氧气减少。首先是头疼的要炸开一样，然后恶心，最终导致呕吐。自从发现我比别人缺氧更敏感，冬天就不敢去电影院了。但前段时间遇到一个朋友，我把这情况告诉他后，他突然从包里拿出一样东西给我，那就是氧气胶囊。他说吃了它，氧气就可以立即传送到体内和大脑。正好快圣诞节了，他说这是给我的圣诞节礼物。拿着氧气胶囊回家的路上，我很好奇，吃了这个去电影院不会吐。其实我最近很想看《首尔的春天》这部电影，但因为害怕电影院的暖气不敢去。
于是我鼓起勇气，圣诞节那天去了氧气胶囊，就去电影院了。以防万一，我还带了呕吐袋。你们猜猜我那天有没有吐啊？那天我顺利看完了电影。你们知道，如果我们身体缺氧，会引起头痛、呕吐、呼吸困难、眩晕、疲劳、消化不良、脑中风、心脏病、哮喘等严重疾病吗？特别是大脑缺氧，会影响思考和记忆力，甚至可能导致痴呆。学生需要提高专注力和成人为了健康，氧气是必不可少的。能这么方便的补充氧气，真是太好了。只要装上胶囊，打开水之后，转一转就好了。给你看啊，氧气放进去了，然后打开，喝水就可以的。好方便吧？让氧气使我们变得健康啊！ 인간은 누구나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은 바로 건강한 혈액순환에서 옵니다. 이러한 꿈을 현실화시킨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정화요법으로 불리는 체외광양자 면역치료입니다. 이미 체외광양자 면역치료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nd then I said, supposing you brought the light inside the body, which you can do either through the skin or. 현재까지 광양자 면역치료 효과에 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당신의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피를 맑게 해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선사해주는 꿈의 시술 체외광양자 면역치료를 소개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 건강의 치료법 체외광양자 면역치료 강남의 한 성형외과 건강과 젊음을 되찾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외광양자 면역치료의 시작은 노화된 혈액을 체열하는 것입니다. 80에서 120cc 정도 혈액을 체열한 다음 헤마퓨어 의료기기에 통과시킵니다. 헤마퓨어는 혈류장의 개선 의료장비 중 4등급을 허가받은 국내 유일한 의료기기입니다. 헤마퓨어를 통한 혈류장의 개선의 작용 기전을 살펴봅시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및 지방질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져 혈액 흐름이 점점 느려집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내피세포에 플라크 등이 쌓이면서 제대로 생성되지 못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한 각종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 적혈구가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는 연전 현상이 나타나죠. 때문에 혈관은 더욱 좁아지고 탁해진 혈액이 아주 천천히 흐르며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노화된 탁한 혈액을 체열해 헤마퓨어 의료기기에 통과시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54나노미터의 자외선을 석영관을 통해 탁한 혈액의 일정 시간 조사하면 혈액 내의 각종 노폐물이 제거되고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일정 정도 해제되면서 혈류 속도가 다소 빨라집니다. UVC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외선으로 일반적인 살균기에 포함한 빛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화되어 다시 우리 몸에 들어간 혈액은 우리의 온몸을 구석구석 돌면서 자정작용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게 돼서 면역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최적의 자외선 UVC로 살균 과정을 거친 혈액에 다시 일정량의 의료용 산소를 주입하게 되는데 혈액이 산소와 만나면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납니다. 공급된 산소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면서 검붉은 색이었던 혈액이 점차 선홍빛으로 바뀌며 투명해집니다. 산소와 결합돼 정화된 혈액은 다시 2차로 자외선을 통과합니다. 이때 잔존한 혈액 내의 각종 노폐물이 대부분 제거되고 연전에서 완전히 분리된 적혈구에 산소가 결합되어 혈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화된 혈액이 다시 몸으로 들어가면 빨라진 혈류 속도와 적혈구의 산소가 혈관 내벽의 내피세포를 덮고 있던 콜레스테롤을 일부 제거시켜 산화질소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생성된 산화질소는 혈관 내벽의 근육을 이완과 수축을 통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혈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 혈액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순환하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젊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몸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내가 자다가 이렇게 발이 닿으면 소스라칠 정도로 아주 너무 차서 그리고 이제 당뇨가 오래돼가지고 10회 정도 받았거든요. 정말 지금 너무 손발이 따뜻해졌고. 갱년기 증상 중에 제가 좀 수면장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면장애가 조금 개선이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계속 피곤했었는데 개운하고 좀 상쾌한 기분을 아주 간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남자로서의 힘이 좀 많이 좋아진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이제 걸음을 했죠. 체외광양자 면역치료는 혈류장애는 물론 심근경색,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만성피로, 수면장애, 발기부전 개선 등 다양한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재혈부터 재수혈까지 치료 시간은 약 20분. 치료 후 바로 생활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 혈관이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전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 광양자 면역 치료가 이러한 그 혈액에 끼는 오염 물질들을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복잡한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광양자 면역 치료가 되겠습니다. 피를 맑게 해 젊고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꿈의 시술. 체외 광양자 면역 치료는 당신에게 더 젊은 시절의 건강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묵은때가 가득한 하수도처럼 더럽고 좁아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랜 시간 혈관벽에 때가 축적되어 서서히 그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기능의학회 회장 이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유명 배우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모두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었는데요.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할 것 같은 배우조차도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혈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게 됐는데요.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입니다. 파이프처럼 굵은 관부터 현미경으로 보여야만 보이는 미세혈관까지 크기도 모양도 모두 다릅니다. 이
간 안에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 혈액에 존재하는 백혈구, 적혈구 통해 바로 영양분과 산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과 뇌, 폐 등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가는 혈관과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고 기름기와 묵은 때가 가득한 하수도처럼 더럽고 좁아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깨끗한 혈액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때가 뭉쳐서 흐르면서 얇은 혈관들을 막아버리거나 오랜 시간 혈관벽에 때가 축적되어 서서히 그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면요. 만약 그렇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조용한 부분지가 막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부르고 폐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폐색전증,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한 분지가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막혀가면서 전체적인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 기관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뇌졸중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혈관과 혈액의 건강은 기능은 건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혈액과 혈관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담즙산을 생성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되면 이 과잉된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남아돌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이게 산화되고 산화된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염증 반응과 함께 혈관벽에 침착해서 혈전 즉 피떡을 생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혈관과 혈액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LDL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과당과 설탕의 과다한 섭취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고혈압, 불면증, 과도한 업무 등도 LDL을 쉽게 산화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로 같이 작용을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체내 염증 반응이 과잉하게 만드는 장누수, 부신, 피로 등의 질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염된 혈액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도 존재합니다. 1950년경부터 독일에서 사용되어 온 이 포톤 치료법은 진공병의 혈액을 80에서 100cc 정도가량 채취해서 산소를 주입하고 UVC라는 자외선을 직접 혈액에 조사하여 혈액을 정화하는 기계입니다. 이 정화된 혈액은 체내로 다시 주입되어 2분 이내에 전신으로 퍼져서 그 치료 효과를 전신으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혈액의 점성을 감소시키고 LDL과 중성지방의 혈액 내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한 혈액 내 염증 물질들을 정화시켜 만성 피로라든가 통증,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만성 피로 또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치료를 강추드리고요. 또 본인의 혈관과 혈액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100세 시대 건강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혈액과 혈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혈액과 혈관이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100세 건강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떨고 있니? 언니 지금 떨고 있니? 아, 근데 너무 떨면 또 긴장하면 혈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아픈데? 아니에요, 아직? 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한 방에. 하나도 안 아파. 아, 진짜요? 나 사실 되게 긴장했는데 내가 문 게 더 아파서. 근데 이분이 너무 터졌어요.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해피다. 우와. 어머. 피 처음 보시죠? 이제 혈액을 보면은 단계가 이렇게. 사실 동맥피는 요 색에 가깝고 정맥피가 요 색에 가까운데 그 이유가 산소가 많이 들어있느냐. 근데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많이 쓰이고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밝은 피가 건강에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선으로 보면은 사실 요 3번, 1, 2, 3, 3번 색깔에 많이 가능한데 보통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색깔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산소가 올라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모양이 있죠. 네. 예, 모양이 지금 보면 육각형이잖아요. 네. 그죠? 이게 사실 좀 건강한 형태의 피.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죠. 거품이 좀 많이 낀 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은 피예요. 그래서 보시면 혹시 색깔 변화 좀 보이세요? 살짝 밝아진 것 같아요. 그죠? 좀 밝아졌죠? 네. 네, 많이 밝아졌어요. 사실. 밝아졌어요. 네, 밝아졌어요. 지금 아까 한 2단계, 2.5단계 정도.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제 들어. 신기해. 이제 들어. 신기해. 피를 뺐다가 다시 넣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요. 그치? 네. 엄청 걱정했어요. 앞으로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하나도 안 아팠고 이게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상쾌하기도 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피곤함이 좀 덜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암거선 식이요법과 광량자 산소 치료는 그 생리학적인 치료 원리가 서로 공유되고 있죠. 따라서 치료 효과도 같이 하면 상승되게 됩니다. 해독과 면역을 조절하게 되고 혈액의 흐름을 정상화시키고 자율신경을 조절해주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이 있어요. 이 자연적인 치유 능력,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약 먹고 당뇨 환자가 당뇨약 먹고 암 환자가 항암제를 먹는다. 이것은 그때그때 하나하나에 나타나는 증상만 일시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죠. 그러나 인체의 스스로의 회복 능력이 향상된다면 전체로서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개별적인 질환들도 회복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통합치료, 전인치료, 이것이 우리 제암거선의학에서 추구하는 전체적인 통합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량자 에너지를 혈액에 쏘아주게 되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혈액 내에 있는 혈구세포들이 아주 기능이 향상되겠죠. 즉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면역세포 같은 많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백혈구 감소증이 있다든지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요. 특히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호중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장기간 항암 방사선 한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내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당뇨가 좋아지는 것 외에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게 되면 모든 만성 대사성 질환이 좋아지는 거죠. 다음으로 이 치료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산소 포화도가 낮아.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돼. 그죠? 청색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제 위중한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펄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수분 내로 혈색이 돌아옵니다. 피부가 핑크색으로 되죠. 그 이유는 이 미세혈관, 말초 혈액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이 이완돼서 혈관이 확장이 돼서 혈액순환이 막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암 환자들이 겪는 합병증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장마비, 장폐색입니다. 이거는 장을 움직이는 팽활근육이 꽉 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량자 산소 치료를 해서 자율신경이 조절이 되면 이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비된 장이 풀리는 겁니다. 또 비슷한 원리로 우리 천식이라고 하죠. 기관지 천식. 이게 기관지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 딱 수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치료를 해서 광량자 산소 치료를 해서 자율신경이 조절이 되면 이게 이완이 됨으로 인해 갖고 천식이 해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광량자 산소 치료는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산의 배출을 또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통풍 환자한테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또 당뇨 환자의 경우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당뇨를 개선시킬 수 있고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심부전증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광량자 산소 치료가 가장 효과를 봤던 게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암 환자의 합병증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아시다시피 면역 체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게 죽은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는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모든 병이 모든 증상이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그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식이요법을 하면서 이 광량자 산소 치료를 하면은 많은 그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스테로이드의 이 복용량을 대폭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암 환자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잖아요. 특히 장기간 항암 방사선을 해서 체력이 고갈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이 식이요법과 광량자 산소 치료를 하면은 합병증과 후유증의 증상도 완화되지만 암의 치료 효과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이 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보면 비정상인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정상화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광량자 산소 치료에 대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이 혈액을 한 50 내지 80cc 아주 조금이죠. 이렇게 뽑습니다. 뽑아서 이 혈액을 특수한 파장의 광량자가 나오는 장비에다가 통과시켜요. 그러면 이게 그 장비를 통과할 때 광량자가 막 이렇게 쏘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과시킨 다음에 요 혈액 속에다가 의료용 산소를 바로 쏘아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한 시술 시간은 한 20-30분? 아주 간단한 치료죠. 저희 병원에서는 그 환자분들 광량자 산소 치료를 할 때, 매 시행할 때마다 그 혈액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놓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학의 참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소변 검사를 할 때는 소변의 색깔과 비중, 그죠? 그 무게나 점도를 측정을 해요. 폐하도 측정합니다. 근데 혈액에서는 이런 걸 검사 안 해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혈액 검사한다고 피를 뽑아봐도 환자마다 피 색깔 달라요. 그리고 같은 환자라도 이 환자가 상태가 좋으냐, 컨디션이 나쁘냐에 따라서 피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암을 막 하고 온 사람은 피가 까매요.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어떤 분은 이게 끈적끈적해서 젤리 같은 것이 막혀가지고 주사바늘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뚫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거품이 막 껴있기도 하고 찌꺼기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건강한 식이요법을 하고 광량자 산소 치료를 꾸준히 해나가면 이 피 색깔이
왜 맑은 포도색 있죠? 아주 선홍색으로 바뀌고 거품이나 찌꺼기가 없어지는 것을 환자가 눈으로 확인하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암거순 식이요법, 즉 저염야채식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광량자 산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 기대하십시오. Before connecting the patient, prepare the items to be used and turn on the machine. Fill the 50 cc syringe with about 15 cc to 20 cc of anticoagulant and fill the air to the end of 50 cc. Open the blood transfusion kit. Be careful not to touch the quartz tube and lock the 2 control levers and 3-way. Release the airlock of the 3 cc syringe and insert the needle in the center of the plus mark on the top of the vacuum bottle. Poke at the largest O mark on the top of the vacuum bottle. The vacuum bottle and transfusion kit are hung on the machine and installed. At this time, connect the oxygen tube and line and insert the quartz tube. Connect the 50 cc syringe containing anticoagulant to 3-way and adjust the 3-way direction to the 50 cc syringe and vacuum bottle. Then, open the chamber control lever and put the anticoagulant until the quartz tube. When everything is ready, it's time to connect with the patient. Hold the patient's forearm with a tonic and connect it to the blood vessel with a 19G needle. After confirming that it is well connected to the blood vessel, open the chamber control lever to move the blood slowly. When the blood flows through the quartz tube, press the start button on the machine. When the chamber is full of blood, fully open the control lever. When the blood fills up to the minus mark on the bottom of the vacuum bottle, lock the chamber control lever. Lock the 3-way, release the patient's ticket, and connect the 3-way to the patient and the 50 cc syringe. Stand up a 50 cc syringe and slowly push the anticoagulant toward the patient. Change the 3-way to 50 cc syringe and vacuum bottle connection. Open the chamber control lever with the 50 cc syringe upright and let all the air in the 50 cc syringe slide in. Close the chamber control lever and also lock the upper blue clamp. This time, it is the process of putting oxygen into the vacuum bottle. Separate the body from the bottle, leaving only the needle of the 3 cc syringe. Open the oxygen cylinder green lever and open the gauge lever on the side of the oxygen cylinder 5 times. Open the control lever between the oxygen cylinder line and the vacuum bottle. At this point, only enough oxygen should be added so that the oxygen bubbles do not block the stick of the vacuum bottle. Close the oxygen line control lever. Shake the vacuum bottle until the oxygen bubbles disappear. Repeat 2 times. Close the gauge on the side of the oxygen tank back to 0 5 times. The final step is to put blood into the patient. Open the blue clamp on the bottom of the vacuum bottle. Open the chamber control lever. When fully opened,
blood flows toward the 50 cc syringe. Pull the 50 cc syringe manually until there is no air in the blood transfusion kit line. Make three-way a connection between the vacuum bottle and the patient. When the blood enters the chamber, change the three-way direction to 50 cc syringe and vacuum bottle. Manually collect blood into the 50 cc syringe. Make the three-way direction towards the patient and the 50 cc syringe. Stand up the 50 cc syringe and pump blood slowly into the patient. Be careful, as the blood vessel may burst if you put it in too quickly. Three-way is locked and finished when almost all remaining blood is added.